아버지가 3억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수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날 아버지 방 문을 열다가 손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젊은 외국인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여자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 자기야. 이번 주 안에 돈 보내줄게. 여러분, 문제는 그 돈이 아버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돈은요, 저랑 제 동생 결혼 자금으로 평생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3억 원을 말입니다. 단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 없는 72살 노인이 SNS에서 만난 여자한테 3억을 송금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입니다. 6개월 뒤 그 여자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냐고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조그만 부품 공장에서 딱 40년을 일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9시, 10시에 들어오는 날도 허다했습니다. 손이 항상 기름때로 절어 있었습니다. 명절에 친척들 모이면 아버지 손만 봐도 이분 고생 많이 했구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술도 거의 안 하셨습니다. 동네 아저씨들 모여서 막걸리 한잔 할 때도 아버지는 사이다 드셨습니다. 도박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복권도 안 샀습니다. 진짜로요. 동네 사람들이 항상 그랬습니다. 저 사람 참 착하다. 요즘 세상에 저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냐. 저도 어릴 때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아버지한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외로움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8년 전입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편찮으셨습니다. 당뇨가 심했고 마지막 2년은 거의 누워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다 간병했습니다. 병원 데려다 드리고 밥 차려드리고 기저귀도 직접 갈았습니다. 아들인 저도 못한 걸 아버지 혼자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많이 우셨습니다. 장례식 내내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아버지가 많이 힘드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시겠지 했습니다. 근데 안 괜찮아지셨습니다. 처음 1년은 그냥 멍하게 사셨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낮에도 집에만 계셨습니다. 제가 주말에 가보면 커튼이 쳐져 있고 밥솥은 며칠째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괜찮다. 근데 안 괜찮으셨습니다. 페이스북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전화 말고 뭐로 대화하냐? 카톡이요. 카톡 말고 또 뭐 있냐?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사진도 올리고 옛날 친구들이랑 연락도 하시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좋아하셨습니다. 공장 다닐 때 같이 일하던 분들이랑 연락도 하시고 옛날 사진도 올리시고 저는 그게 아버지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람 예쁘지 않냐? 휴대폰에는 금발 외국 여자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에 모델처럼 생긴 여자였습니다. 웃는 모습이 치아가 하얗고 배경은 어딘가 고급진 카페 같은 데였습니다. 누구예요?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내 친구다. 여러분, 72살 노인의 친구가 30대 외국 여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때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근데 설마 싶었습니다. 그냥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누르는 사이겠지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딱 끊어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안나가 본격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안나였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직업은 인테리어 디자이너. 남편은 사업하다 사고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지금 학교에 다닌다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딱 맞게 설계된 이야기입니다. 외롭고 남편 잃고 자식 있는 여자. 혼자 사는 노인 남자한테 딱인 설정입니다. 안나는 처음부터 적극적이었습니다. 아버지 페이스북에 댓글 달고 사진마다 하트 누르고 쪽지를 보냈습니다. 영어로요. 아버지가 영어를 못하시니까 번역기 돌려서 읽으셨답니다. 안나가 한 말이 이랬습니다. 당신은 너무 따뜻한 남자예요. 나는 당신 같은 남자를 평생 기다렸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여러분, 외로운 사람한테 이 말은 독입니다. 평생 일만 하고 아내 간병하다 보내고 자식들은 바쁘다고 자주 못 오고 그 긴 밤을 혼자 버텨온 사람한테 당신은 특별해요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달라진 게 눈에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집에 놔두고 나가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밥 먹을 때도 폰 보고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제가 말 걸면 잠깐만 하면서 폰 먼저 보고 저는 그게 그냥 노인들이 유튜브 빠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댁에 갔더니 방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노래도 흥얼거리시고 8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잠깐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컴퓨터 화면에 영상 통화창이 켜져 있었습니다.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얼굴이 빨개지셨습니다. 창을 황급히 닫으셨습니다. 누구예요? 그냥 친구. 저는 그날 그냥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거기서 끊었어야 했는데 돈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고장 났어요. 새로 사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요. 30만 원을 아버지는 보내셨습니다. 별거 아니다며. 그 다음에는요. 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해요. 보험이 안 되는 치료예요. 200만 원이에요. 그 정도야 도와줄 수 있다며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 인테리어 회사 계약을 따냈는데 초기 자금이 부족해요. 나중에 다 갚을게요. 5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 다음 한국에 가고 싶어요.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비행기 표가 너무 비싸요. 300만 원을 또 보냈습니다. 이렇게 돈이 계속 나갔습니다. 안나는 귀신같이 타이밍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보내면 딱 2주는 연락이 뜸해집니다. 아버지가 애가 타서 왜 연락이 없냐고 하면 그때 딱 나타나서 미안해요, 바빴어요, 보고 싶었어요 하고요. 그러면 아버지가 더 빠져드는 겁니다. 교과서 같은 로맨스 스캠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매뉴얼이 있는 겁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온 건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고객님 아버님 명의로 해외 송금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얼마나요? 은행 직원이 말하는데 귀가 먹먹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한테 통장 좀 보자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안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막 사정하니까 결국 보여주셨습니다. 3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로요. 종이 들고 있는 손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뭡니까? 이 돈이 다 어디 갔습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도와준 거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 그거 사기예요. 그 여자 캐나다 사람 아닙니다. 사기꾼입니다. 무슨 소리야? 매일 영상통화하는데 그게 다 가짜입니다. 인터넷에 모델 사진 갖다 쓰는 겁니다. 아버지. 그러자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내가 뭘 알아? 저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안나는 진짜야. 이번 달에 한국 온다고 했어. 너희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버지, 제발이요. 한 번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본 외국 여자가 왜 72살 노인한테 사랑한다고 합니까? 왜 매번 돈이 필요한 겁니까? 아버지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이 말을 잊지 못합니다.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 내 돈 내가 썼는데 왜 내가 날리냐? 그 돈 너 줄 돈 아니야. 내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밥이나 차려줬어? 안나는 매일 안부 물어봐. 너는 한 달에 한 번 오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니네 엄마 간병하는 동안 너희 둘이 제대로 도와준 거 있냐? 다 내가 했잖아. 이제 와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고 뭐라 하냐?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 있었습니다. 울었냐고요? 울었습니다. 근데 슬퍼서가 아니라 억울해서요. 며칠 뒤 저는 동생한테 다 말했습니다. 동생은 저보다 더 열받았습니다. 형, 그 돈이 절반은 내 결혼 자금이야. 내가 직접 가서 얘기할게. 우리 둘이 같이 아버지 댁에 갔습니다. 동생이 들어가자마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한테 3억 보낸 거 맞아요? 아버지는 태어나셨습니다. 맞다. 동생이 탁자를 손으로 탁 쳤습니다. 미쳤어요? 진짜로요? 그 돈이 어떻게 모은 돈인데? 40년 동안 기름때 묻혀가면서 모은 돈이잖아요. 우리 결혼 자금이라고요. 그 돈은 니들 돈 아니야. 아버지, 처음부터 니들한테 준다고 한 적 없어. 내 통장에 있는 내 돈이야. 저는 중간에서 말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지금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사이버 사기예요. 나이지리아 사기 조직들이 노인들 상대로 하는 겁니다. 뉴스에도 났습니다. 뉴스? 안나는 뉴스에 나오는 사기꾼이 아니야. 동생이 폰을 꺼냈습니다. 그럼 아버지, 이 여자 사진 구글에 검색해봐도 됩니까? 아버지 얼굴이 굳으셨습니다. 왜 검색해? 검색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만해라. 동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사기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는 가짜예요. 캐나다에 안나 같은 여자 없어요. 아버지 사진으로 그림 그려서 돈 뜯어낸 겁니다. 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내 집에서 나가. 동생이 현관에서 신발 신으면서 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후회해도 우리는 모릅니다. 진짜로.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번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5천만 원을 대출받고 그 돈도 안나한테 보냈습니다. 이걸 알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동생 친구가 은행에 다녔는데 지나가다 아버지를 봤답니다. 아버지가 창구에서 뭔가 서류 작성하고 있었다고요. 수상해서 나중에 살짝 확인해 봤더니 담보대출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집도 담보 넣으셨습니까? 아버지 지금 어디서 사실 겁니까? 그 여자가 집 줍니까? 아버지 이 집 날아가면 어디서 주무실 겁니까? 아버지가 손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때리려다 멈추셨습니다. 서로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길바닥에 나앉아도 저는 모릅니다. 그 여자가 아버지 책임져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도 동생도 아버지 집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여자 계정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저장해서 구글 역방향 검색을 돌렸습니다. 결과가 떴습니다. 러시아 모델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팔로워 수십만 명짜리요. 그 모델 얼굴을 갖다 쓴 겁니다. 더 파고들었습니다. 비슷한 피해 사례를 찾았습니다. 영어로 로맨스 스캠 나이지리어 페이스북이라고 치니까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수법, 똑같은 패턴, 아픈 딸, 비행기 표, 사업 자금, 교본이 있는 겁니다. 교본이. 이 사람들한테는요. 저는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했습니다. 증거를 다 모아서요. 카카오톡 캡처, 송금 내역, 계정 정보. 형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이런 케이스 요즘 엄청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남성 혼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나가 온다고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안 받았습니다. 동생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셨습니다. 저는 문을 안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문 밖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안나가 다음 달에 한국 온다. 한 번만 만나봐라. 그러면 니들도 이해할 거다. 저는 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아버지. 만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경찰 형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다음 달에 공항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꽃다발을 들고 공항에 나오셨습니다. 흰 와이셔츠를 입고 머리도 빗으셨습니다. 저는 멀리서 봤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아프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금발 미녀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경찰 2명이 아버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꽃다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도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물이 고였습니다. 안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무너지셨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 조직은 나이지리아에 본부를 두고 가나,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지부를 운영하는 전문 사기 조직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한국에만 수십 명이었습니다. 아버지처럼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여러 계좌를 거쳐서 세탁된 돈이라서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3억? 그리고 담보대출 5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갔습니다. 집도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1년 뒤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입원했다. 심장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오래된 지병인데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악화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있었습니다. 동생한테 문자했습니다. 아버지 입원했대. 갈 거야? 동생이 답했습니다. 형이 결정해.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얼굴이 푸석푸석 하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내가 미쳤었다. 외로워서 미쳤었다.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 목소리가 좋았다. 처음으로 나한테 따뜻하게 말해주는 여자였거든. 니네 엄마 가고 나서 아무도 나한테 잘 잤어요.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거든.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아버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으로 제가 미안했습니다. 사람이 외로우면 판단력이 무너집니다. 이건 약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 성실하게 바르게 사신 72살 노인이 외로움 하나 때문에 3억을 날렸습니다. 요즘 로맨스 스캠 피해자의 70%가 60대 이상입니다. 피해 금액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국내 피해액만 수백억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이건 외로움을 무기로 쓰는 범죄입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이 혼자 살고 계십니까? 혹시 부모님 폰에 모르는 외국인이랑 채팅 흔적이 있습니까? 혹시 부모님이 갑자기 해외 송금을 하셨습니까?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부모님께 꼭 보여주십시오. 늦기 전에요. 저희 아버지처럼 되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어르신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